챌린지 댄스가 뇌과학이랑 연관이 있다. 춤을 똑같이 춰가지고 챌린지에 참여하고서는 이걸 올릴 때 뉴럴 커플링이라는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리얼리티 쇼 시즌 2를 오픈했습니다. 리얼리티! 예! 시즌 2는 조금 더 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믹스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춤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우.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장동선 박사님 나와주셨고, 사실 저랑은 인연이 되게 많아요. 그죠? 제 책을 제일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연결이 됐죠. 그치. 올해는 본의 아니게 연예인들만 다 모이는 자리에 맞아. 처음으로 초청이 된 거예요. 옆에서 연예인이시잖아요. 이정재, 마동석. 맞아. 난 이런 자리 처음인데 너무 뻘쭘한 거야. 딱 그 순간 이제 리아가 보니까 원래 이런 데가 반가워 이랬는데 파티에서도 연예인들 다 알잖아. 맞아. 영화 배우님들 막 이정재님 이런 분이 우리 채널을 본다라고 하셔서 유튜브 하기 잘했다. 정말 너무 행복했던 날이었어. 아주 우리 말 나이 되는 거야 원래처럼. 편하게. 우리 원래 친구니까 원래 말하는 반말로. 것처럼. 원래 오케이. 반말하는 사이거든요. 맞아. 네. 우리도 반말하는 사이고. 네네. 그럼 나한테도 반말하세요. 네. 그리고서 이제 우리 하리무 소개드려야 돼. 네. 안녕하세요, 하리우입니다. 저 스우파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내적 친밀감 맥스 캐릭터였어요. 아, 그래? 너무 긍정적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텐션 좋고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어떻게 저기 막 이렇게 견제하는 분위기인데 맞아. 컴온 이러면서도 즐기는 분위기야. 너무 저도 진짜 많이 뵀어요. 진짜. 어디서 쇼츠에서. 쇼츠에서 네, 저 진짜 많이 보고 저는 저 뇌가 너무 좋아요. 뇌가 좋아? 네, 너무 귀여워요. 뇌가 귀엽다고? 네. 난 지금 잘못 듣고 내가 귀엽다고 하는 거야. 그것도 맞아요. 아무튼. 뇌과학자는 쇼츠 보지 말라고 하면서 막상 내 쇼츠가 100만 뷰 나오니까 맨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 그러면 뇌 건강을 위해서 SNS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짧게 정리하자면은 SNS 보느니 1밀리언 스튜디오에 등록하고 춤을 배우세요. 춤이 더 건강해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러니까 얘기신가요? 이게 사람들이 뇌과학자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내 뇌가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이 올라가고 내 뇌의 카파를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가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체력을 높이기, 그 다음 3번째는 나의 감정 표현을 건강하게 해주기. 다 들어있네. 근데 이 3가지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춤이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춤을 추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 이게. 단순히 그냥 몸을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맞아. 막 잘했어. 맞아. 와, 너 멋있다. 여기서 오는 에너지. 댄서들만 아는 게 음악 딱 틀어지고 춤추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람의 캐릭터 나오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춤만으로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진짜 성격 맞아, 이런 맞아, 게 있어서 맞아. 이 사람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지. 있지. 옛날에 이거 사실 막 과거가 나오는데 홍대 이태원 앞구리에서 디제잉을 한 5, 6년 했었어요. 클럽에서. 오, 갈걸. 미성년자. 그때는 아마 클럽에 올 수 없는 나이지 않았을까요? 보통 DJ 세션은 세 타임이 있는데 워밍업 DJ가 있고 메인 타임 DJ가 있고 페이드 아웃 DJ가 있어요. 마지막 타이밍이 천천히 텐션 내려가면서 집에 사람들 가실 내보내줘야 시간이구나. 되는 게 있거든. 댄싱 퀸. 보통은 제일 안전한 포지션이라서 못 틀어도 사람들이 가니까 세 번째 타임 혹시 하셨어요? 보통 3번째 타임을 시작을 했지. 마지막 타임까지 남아있는 애들은 드디어 사람들이 빠졌다. 이제 내 마음대로 춤을 추고 싶은 그게 대로 출 수 낫네. 있다. 근데 나는 이들을 위한 음악을 틀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방금처럼 춤추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서 에라 모르겠다 정신줄을 놓고 나 지금 출 수밖에 없어라고 튀어나온 애들이 있거든. 나. 그러면 이제 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몇 번 던져주다가 그래 이거야 이거 쳐주면 나오겠다. 그럼 그 순간 이제 DJ 부스 옆에 비밀의 버튼이 하나 있어. 그 뭐지? 촥 누르면은 드라이 아이스 연기가 촥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뚝뚝뚝뚝뚝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같은 애들은 그냥 그 순간 이제 안 보이잖아. 핀줄 놓으면서 이제 이때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지. 트웬이 형 콘서트 뒤풀이를 갔었어. 위스키 몇 잔을 딱 마신 거야. 약간 취한 거지. 그 상태로 정말 미친 듯이 놀았지. 진짜 제가 저는 DJ 분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DJ 앞에 가서 계속 알지. 와 우리 오늘 늘겠다 싶을 정도로 춤이 늘겠다. 체력 여기서. 늘겠다. 이 세상에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음악 듣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신나면 그게 그냥 잘 추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우리처럼 돈 버는 맞아요. 직업적으로 일로. 하는 사람들은 뭐 정확한 동작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춤이라고 그냥 즐기려고 봤을 때. 추는 사람들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못 춘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누가 나 춤 못 춰라고 말하게 된 계기가 뭘까? 아기 때 3살, 4살 때 음악 틀어주면은 테크노가 됐건 토토가 됐건 아기들 너무 귀엽게 막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춤추잖아. 그때 내가 춤 못 춘다라고 생각하는 아기가 있을까? 없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춤을 못 춘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자아 형성이 되던 시기에 이러면 안 돼라는 뭔가의 피드백을 받고 야 너무 어디- 슬프다. 어디 춤을 춰 공부해야지. 야 너무 방정맞다. 애가 좀 점잖게 가만히 있어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못 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주변의 피드백이 크고 그래서 문화 차이 연구를 보면 북유럽 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남자들은 춤추자고 그러면 자기들이 다 못 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 남미 가면은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막 이런 데 가면은 바일라 이러면서 막 다들 춤추지 뭐 춤은 그냥 우리가 술 마시고 짠하거나 커피 마시는 문화처럼 사실은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지. 나는 전 세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맞아. 표현하고. 그래서 다 같이 춤추는 시간을 정해서 지구가 한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횡단 마라톤 러닝 대회 이런 것들은 있잖아. 전 세계 한 바퀴 돌기, 그때. 전 세계를 춤으로 도는 거야. 정말 꼭 하고 싶다. 우리가 진짜 그거 할까? 네. 우리 셋이서?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 진짜 춤 못 추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할 때 아예 없지는 않은데 음치다 또는 박자 자체를 못 맞춘다. 그래서 음악과 비트, 리듬에 대한 감각이 정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비트가 있는 춤을 안 추면 되지. 맞아. 예를 들어서 일본의 부토춤 같은 내가 경우는 박치면? 그 에너지를 담아서 아주 조그만 고통의 움직임만으로 표현을 하는 춤인데 그러한 형태의 현대무용에 가까운 그것도 춤을 너무 춰도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춤을 출 때까지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오, 해주면 인터레스팅. 자, 쉽게 보면은 뇌 안에 기억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말을 하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의미 기억 같은 걸 담기도 하지만 자전거 타거나 수영하거나 춤추는 것처럼 근육. 내 몸으로 체득하는 이 절차적 기억이라는 것도 존재해. 근데 재밌는 거는 치매가 오고 나서도 음악은 기억하고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은 춤을 춰. 자전거 타는 것도 기억해? 자전거 타는 것도 기억해. 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몸으로 배워서 체득한 기억은 다른 데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실험도 했냐면은 되게 사악한 실험인데 기억 상실증인 사람들하고 실험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악수를 하는 거야. 악수를 할 때마다 찌르거나 전기 쇼크가 일어나서 아프게 하는 거지. 다음날 만나면 내가 아팠다는 걸 기억을 못 하니까 그치. 또 만나면 또 아프고 또 만나면 또 아프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한 20일, 30일이 지나잖아. 그럼 내가 왜 그런지 기억을 못하는데 만지려고 손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싫어요. 왠지 모르게 싫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 몸의 기억이라는 건 어디에 생기냐면 기저핵이라는 데 생겨서 새로운 형태로 기억이 담기는 게 있다라는 걸 실험을 알았어.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데 내가 수업하 혹시 봤어? 봤지? 내 안무를 못 외우잖아. 그치. 그래서 안무를 안타까웠지. 너무 못 외우거든? 뇌에 어떤 기능에 약간 문제가 있나? 다른 사람에게 기억나게 설명을 못 한다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내가 짰던 안무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만약에 같이 한 안무를 똑같은 걸 배우면 얘는 한 두세 번 보면 바로 다 외워. 바로 따라해. 근데 나는 한 20번 해도 약간 여기 힘들어. 질문. 안 돼. 근데 아마 내가 짠 안무는 금방 기억날걸?
내가 짠 안무도 아니야. 내가 짠 안무도 잘 기억 안 나. 그래도 남이 그러니까 내가 짠 안무도 혜림이가 더 빨리 외워. 요즘에 틱톡 하잖아. 틱톡. 오. 뭐 예를 들어 샵에서 오늘 이 틱톡을 찍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헤어 선생님한테 머리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보고 몇 번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찍어. 대충 틀을 이렇게 외우고 어차피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가 안무를 한번 짜놓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잘 하지 않아? 그치. 한 번 외운 거는 그 다음에 금방 기억이 나.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안에는 담아놓고 있는 거야, 이 안무를. 그리고 내 몸의 기억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내 입장에서는 아마 몸으로. 그걸 아는 능력은 있겠지. 그렇지 않고는 안무가 되게 어렵고 안무 짜기 어려우니까. 음악을 연주한 사람이 악보로 연주한 사람이 있고 즉흥 연주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내가 볼 때 악보를 하나도 못 읽는데 즉흥 연주를 잘하는 재즈 뮤지션의 리아의 춤이 가까운 것 같아. 나 즉흥으로 추는 거는 편해. 그렇지. 배우듯이 학습을 해가지고 인지적으로 아까 말했던 의미 기억으로 내가 학습을 해서 기억에 넣어놓고 나중에 이걸 반복해가지고 몸의 기억으로 절차 기억으로 넘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마도 요 딴 사람이 짜놓은 의미 자체를 학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맞아. 그러한 스타일인 것 같아. 이 한 동작의 퀄리티를 위해서 이 한 동작만 몇 주, 몇 개월도 해. 깊이 분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 되게 정확하게 하고 싶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를 내가 머리로 이해해야 다음 동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나 그래야 되나?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나랑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파트너로 두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최고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많이 해서. 내가 예전에 린디아 스윙 댄스를 한 10년 정도 췄었어. 한때 강습도 했거든. 초급반. 네. 나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 춤을 추는 거에 몸에 물리학이 이해가 간 다음에서야 춤이 되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무슨 나 그런 것 얘기냐면은 같은데?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다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손으로 딱 잡으면은 돌고 나면은 땡기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느껴지나요? 땡기는 힘이 느껴지나요? 이 땡기는 힘에서 스텝을 밟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놔주면서 스텝.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실 진짜? 장동선 박사님을 모셔놓고 춤을 안 걸 수가 없잖아. 사실 우리는 이제 댄스 프로그램이야. 뇌 프로그램이 아니거든. 보기. 오케이. 하리무랑 춤출 수 있는 게 정말 영광 근데 전 너무 이거는 기회거든. 내가 잘 추면 모르겠는데 못 추는 사람한테 추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신나면 그게 그냥 잘 추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기본적으로는. 자꾸 남의 의식을 하지 말라. 알았어요. 음악 주세요. 자, 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동선 박사님 춤도 한번 배워보고 하리무의 춤도 한번 장동선 박사님이 배워보고. 서로가 스윙은 들어가. 항상 마주치는 게 내가 밀면 하리무도 밀고 네. 거울처럼 네. 푸시 그 다음에 땡기고 맞아 이 느낌이야 스윙. Yes. 그럼 내가 살짝 밀고 땡기고 한 다이나믹이 있고 밀고 땡기고 밀고 자동으로 돌고 야 바로 배운다. 뒤로 갔다가 뒤로 뒤로 갔다가 갔다가. 원, 투, 그 다음에 다가오면서 잡으면 이렇게 하면은 뒤로 당겨요. 이렇게. 네. 3, 4, 다다다. 야, 원, 바로 투, 되네, 바로 돼. 다다다. 와. 빰빰 다다다. 오, 빰빰 야, 너 스윙하는 다다다. 사람 같아. 빰빰 다다다. 빰빰 다다단 딴딴 다다단 빰빰 다다단 딴딴 다다단. 이렇게 하고 푸시한 다음에 점. 야 근데 바로 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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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되는데? 와 리드를 잘해줘서. 리드 잘해주세요. 그래. 워낙 춤천재. 이번에는 오, 이제 오케이. 하리무 턴. 힙합으로 가시죠. 하리무가 가운데로 한번 와볼래? 요즘은 아니, 또 골반을 이렇게 쓰는 아. 게 내려. 어? 내려. 골반 내려. 골반 내리는 거 내려. 골반을 뻣뻣하지? 골반을 뻣뻣하지? 이렇게 라운드가 아니라 새로운 기법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위에서 이거 어려운 거 하지 마요. 팔짱을 끼고 편하게. 팔짱을 끼고. 네. 오히려 옛날에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느낌. 아. 예. 아니면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요? 좀 제스처 같은 거. 오케이, 제스처 좋아. 둔둔둔 카. 리듬 카. 리듬. 아 진짜 하리무 스타일. 리듬 카. 가져오세요. 가차. 헤이 가라가라 헤이 가라가라 헤이 가라가라 헤이 가라가라 헤이 가라가라 헤이 가라가라 헤이
나 뭐야. 이불킥 할 것 같은데. 이불킥 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불킥! 사실 이 다음 주제도 사실 좀 박사님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주제기도 한데 사실 우울한 기분을 누구나 사실 살면서 느끼잖아. 나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딥하게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 세계대회 우승하고 막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이 세상이 마치 다 내 거 같고 오히려 되게 반대. 그 허무한 감정이 이렇게 싹 밀려 들어오면서 뭔가 이걸 놓칠까봐 불안하고 제일 공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넥스트 목표가 설정이 없다라는 점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 나의 경쟁 상대는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 그치 맞아.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그걸 더 몰랐어, 나은 그때는. 오늘의 나.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거기를 찍어도 똑같은 우울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내 목표 자체가 그러한 대회나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거였다라는 거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지. 맞아. 하리무는 우울한 적이 있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요즘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밝으니까. 밝으니까. 근데 당연히 있죠. 근데 그냥 그거를 뭔가 저는 안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춤으로 위로 많이 받았죠. 춤. 아 진짜 근데 춤 저는 추면? 뭔가 친구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바쁘시고 이래서 엄마가 사실 저를 혼자 집에 두기 싫어서 댄스 학원이 되게 늦게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에 처음 갔는데 4시부, 5시부, 6시부, 7시부 그게 무슨 장르든 어느 연령 다 섞여서? 네. 오. 그래서 저는 4시부 초등반부터 9시부 어머니들 반까지 다 같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 네. 그 모든 춤을 거의 다 해봤겠네. 그쵸 그 학원에서 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너무 친구로서 잘 지냈어가지고 요즘도 되게 막 지치고 힘들면은 아 그래도 나는 춤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네. 와. 이 경험을 책에도 일부 쓰고 있는데 음악극을 하던 이제 춤 스타일을 같이 하던 독일에 있었던 안무가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안무가 친구의 어머님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가깝던 식구들의 자살을 보고 너무 힘든데 본인이 안무가니까 불 꺼진 그 연극 무대 위에서 그야말로 절규의 춤을 그 친구가 췄던 적이 있고 근데 나는 음악을 같이 썼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몰입을 해가지고 거의 광기에 춤을 한 나중에 불을 켜고 보니까 나는 손톱이 다 깨져가지고 피아노 건반 하얀 까망에 피가 그냥 빠랗게 있어서 깜짝 놀라고 이 친구도 발톱이랑 무릎이랑 다 까지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몸부림을 치듯이 괴로움을 쏟아내면서 악마, 데몬, 괴물 이것들을 막 뱉어내는 진짜 막 무당 굿하듯이 우리가 연주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의 해소의 파워가 어마어마어마어마하게 나는 뭔지 알 거야. 컸어. 너무 알 거야. 내가 내 온몸을 활용해서 춤으로 이 감정 표현을 해줄 때 엄청난 그 치유와 해소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림 치료 이런 것처럼 춤 치료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무용 치료를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내 스스로의 몸에 대한 제어력도 높여주고 스스로에 대한 감정 제어력도 높여주는 게 사실 춤 오래 춘 댄서들은 내 호흡, 내 근육의 경직, 내 지금 발끝, 손끝 하나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감각이 되게 발달하거든. 이렇게 내 몸의 감각을 높여주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도 같이 올라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우울한 줄도 모르고 지금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댄서들, 춤을 추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적어도 스스로 인지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예민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우울한 기분에 있다가도 일단 이따가 수업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가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춤을 가르치잖아. 추다 보면 이게 기분이 엄청 잊어버려져. 나아져. 그리고 맞아. 기분이 좀 좋아져.
그거는 또 어떤 효과냐면 사실은 우울하거나 내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감정이 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연결이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맞아. 함께 연결이 되는 느낌이야.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 이 시기에. 왜 힘드냐? 내가 누군지도 얘기해야 되고 내 번호도 줘야 되고 연락하면 힘들고 막 대화하다가 오해 생기는 것도 싫고 사람이 그리워. 근데 동시에 사람이 보고 싶지 않아.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다 있거든. 이럴 때 춤이 좋아. 맞아.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춤추는 순간만은 굉장히 강력한 연결을 경험하고 있지만 춤이 끝난 이후에는 되게 쿨하게 다음 주에 봅시다. 그치. 억지로라도 그 우울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뭔가 그런 그냥 장이 직업 있는 자체를 거. 갖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했을 때 가장 단기간 안에 효과가 좋은 게 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 약도 내가 정신과 가서 약을 먹으면 그게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최소 2주, 2달 정도 걸리고 노력을 통해서 좋아지게 하는 과정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딱 2달만 매주 나가서 정말 인텐시브하게 춤을 배워서 춤출 수 있게 된다. 2달 만에 삶이 바뀌어. 춤과 비교할 만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러닝 정도? 러닝? 물론 정신과나 아니면 병원 치료를 받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병행했을 때 되게 좋고 심각한 사람의 경우에는 변화의 에너지를 가져오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춤이 아닌가라고 나는 추천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아이돌 그 챌린지 댄스가 그냥 재밌어서 추는 게 아니라 뭐 뇌과학이랑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쇼츠 중독된다, 뭐 게임 중독,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리아키미, 하리무가 춤을 춘다. 근데 내가 그 춤을 똑같이 춰가지고 챌린지에 참여하고서는 이걸 올릴 때 이 춤을 똑같이 추는 사람의 뇌와 이 춤을 춰서 올리던 사람의 뇌가 춤을 추는 순간만은 아마 거의 비슷하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뉴럴 커플링이라는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음악으로 치면 베토벤이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곡을 썼을 때 느꼈을 만한 감정들을 우리가 음악 안에서 느끼기도 하는 거고 그치. 또한 아이돌들이 추는 춤을 내가 똑같이 따라 추면 사실은 뇌가 되게 강력한 연결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르게 보인다.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좀 더 끈끈한 어떤 연결감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예 같은 안무를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던가 같은 안무를 같이 맞춰 춘다거나 그러면 더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지겠네. 그쵸. 같은 아예 공간 동시에. 안에서 그치. 그래서 왜 플래시몹처럼 한 곳에서 다 댄스들이 모여서 같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딴 사람들의 춤을 보면서 경험하는 춤의 느낌이 그냥 그 무브 하나에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치. 진짜 보면은 진짜 다 미치지. 그게 사실 진짜 말로 표현할 강렬해. 수가 없이 정말 강력한 희열을 주는데 그 순간은 다 한마음 한뇌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리 무대에 쓰잖아. 그러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걸 관객들이 같이 느끼고 있는다는 감정이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 그 순간 만약에 한 명 한 명의 뇌파를 어떤 스캐너 같은 거 놓고 체크해 보면 다 오케스트라 악기가 한음을 연주하는 것처럼 공명돼서 같은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일 거라고 나는 봐. 맞아. 인정.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차가워서 오늘 연결이 안 되네? 이 느낌이 있는 순간도 있지. 있죠. 그 순간은 끝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잖아. 맞죠. 반응이 좀 별로인 공연이 있어. 그러면 혜림이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끌어내려고 막 맞죠. 너가 더 오버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되게 끌어내. 오. 그 자기 에너지로 관객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와 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그래서 댄스 챌린지 문화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뇌를 연결하는 거고 무엇보다 참여형이라서 좋은 것 같아. 아니 나는 이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 이 교양 지식 관련된 예능으로 약간 너무 가서 좀 재미없고 사람들이 느끼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나는 이 조합 내가 오늘 너무 교양 없이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합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
느낌은 비글 2마리. 이 정도까지의 비글미를 오늘 보여줄 줄은 예상을 못했고 약간 박사님 모드일 줄 알았어 오히려. 잠깐만 마이 입고 다시 올까? 옷 갈아입고 지금 이제 박사님 모드로 2편. 소감 하리무부터. 제가 춤을 너무 사랑하지만 저는 이거를 계속 춤으로써 얘한테 계속 애정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댄서니까 아직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춤을 추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너무 지식이 풍부하신 박사님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뭔가 정리해서 사람들이 춤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춤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건 그렇지만 몸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텍스트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저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춤춰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혹시나 뇌가 궁금해졌다면 장동선의 궁금한 애 채널에도 놀러 오시고요. 네. 맞아요. 박사님 오늘 어땠어요? 아니, 오늘 뇌과학 얘기. 약간 정신줄 놓고 내가 뭐 하고 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약간 이러고 갔는데 제가 신조가 하나 있어요. 진짜 조금 교양 없게 막말해도 되면은 보통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미친 사람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항상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광인은 항상 춤을 춰. 맞아. 왜일까? 그래서 나의 신조는 뭐냐? 미치기 전에 춤을 배워라. 오늘 이 춤의 메이커 원밀리언스의 리얼리티 쇼에서 춤과 관련된 얘기를 뇌과학 섞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모두가. 나는 좀 더 사람들이 진짜 그냥 몰라 난 진짜 뭐 오늘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고 왜 그래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가 잘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칠판에다가 오늘의 느낀 얘기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네. 여기 이게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낀 점을 작성하고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